2022-23 캠벨 필수 이론 20회 문제 22페이지부터 끝까지 내용 필요한 문제들만 제가 해설하겠습니다. 별로 해설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외우는 게 더 중요해가지고 30장 뉴런에서는 이 뉴런의 각 부분의 명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해설에 있는 거 그냥 보고 하시면 되니까 이건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감각 뉴런은 특징이 세포체가 가운데 있다는 게 특징이죠. 수상돌기와 축삭 말단 중에 가운데 세포체가 있는데 세포체에서 나온 돌기를 보면 하나만 튀어나와 있다고 해서 단극 뉴런 혹은 거짓 양극 뉴런이라 부릅니다. 다극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면 단극 골라야 됩니다. 신경세포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 동물세포에는 대부분 항상 존재합니다. 항상 존재하고 항상 작동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트륨 3개를 바깥으로 칼륨을 2개로 가져와서 세포 확장률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죠. 이 펌프는 ATP를 직접 쓰는 1차 능동 수송체입니다. 신경세포에는 니키한 칼륨 채널과 나트륨 채널이 항상 존재합니다. 항상 똑같이 칼륨이 나가고 나트륨이 들어오고 해요. 약 40대 1 정도로 칼륨이 더 많이 나가서 우리 휴지막 전이가 약 마이너스 70 정도 형성된다고 했는데 이게 세포마다 그 비율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꼭 마이너스 70이라 생각하지 말고 세포마다 더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인 애도 있고 더 마이너스 60인 애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략 마이너스 70 정도 됩니다. 수능은 다 마이너스 70으로 나오긴 하죠. 활동전이 생길 때도 생기지 않을 때도 니키한 채널들은 늘 열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휴지막 전이 말고 또 뭐 배웠냐면 그레이디드 포텐셜 배웠어요. 자기 크기에 비례하며 거리에 따라 그 크기가 감소하는 전이를 단기적 전이라고 한다. 6번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 자극이 역치 이상일 때 활동 전이는 생긴다. 아니면 역치하면 안 생긴다. 이걸 우리가 실무일의 법칙 이라고 했고요. 한번 활동 전이가 생겼을 때 다음에 자극이 아무리 커도 다시 활동 전이가 생기지 않는 그 시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절대 불응기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활동 전이와 상관없이 막 전이가 원래보다 올라가면 탈분극 되었다고 하고요. 원래보다 내려가면 과분극 되었다고 합니다. 끝. 자, 활동 전이에서 탈분극 시기, 이 3번 시기는 무조건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도는 시기고 과분극, 재분극되는 시기인 4번 시기는 무조건 칼륨이 밖으로 나가는 시기입니다. 자, 활동전이가 한번 생기고 축삭을 따라서 계속해서 생기는데 이걸 활동전이의 전도라고 해. 활동전의 전도는 수초의 지름이 수초의 축삭의 지름이 클수록 빠르고요. 수초가 있을수록 빠르죠. 지식형. 그 다음에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시냅스에서 칼슘 활동 전제가 오면 칼슘이 들어와서 신경nerv에 나가서 걔가 리간드에 붙어서 그 리간드로 어떤 이온들이 들어가서 탈분극되는 이 순서, 화학적 시냅스 순서 꼭 외우셔야 돼요. 12번. 그때 시냅스 전 자극에 의해서 시냅스 후 느런이 탈분극되면 그냥 탈분극되었다 해도 되는데 이거를 흥분성 시냅스 후 전이가 형성됐다. EPSP가 형성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EPSP가 생기게 하든 IPSP가 생기게 하든 그 같은 뉴런이 연속적인 자극으로 전이가 빠바바박 줘서 전이를 변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압이라고 한다. 하나의 시냅스 전 뉴런으로부터 짧은 시간 동안의 자극으로 그 전이가 더해지는 것을 시간압이라고 한다.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왔을 때 걔랑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 둘 다 아세틸콜린 수용체라고 하는데 이온 통로 수용체는 니코틴성 수용체, GPCR은 무스카린성 수용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그냥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 가바랑 글리신도 너무 유명한 애기 때문에 외워두세요. 가바와 글리신, 다 아미노산이죠. 자, 이제 31장 신경계로 넘어가서 신경계에서 꼭 했으면 하는 거 이 신경교세포들 그림 보고 이름 외우는 거, 기능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신경세포들이 모여 있는데 그 신경세포가 신경관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두 개의 기관은 뇌와 척수고 신경관의 내부에 속이 비어있는 공간은 위치에 따라 이름이 다른데 뇌실이나 중심관처럼 되죠. 뇌가 됐을 때 각 부분의 명칭 까지만 이번에 여기를 했죠. 기능은 나중에 하고요. 또 대뇌 피질에서 각각의 위치에 따른 기능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끝. 자, 그 다음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아까 뇌실이나 중심관 안에 들어있는 액체는 우리 뇌척수액이라고 했죠. 안쪽에 속이 빈 공간이 뇌실이나 중심관이었고 채워지는 액체는 뇌척수액. 얘는 혈액으로부터 유래합니다. 자, 이 2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자세히 말 안 했는데 그냥 외우는 겁니다. 뇌는 이
신경의 세포체가 바깥쪽에 있어. 피질에 있어. 그러면 색깔은 회백질로 보여. 그래서 뇌에서는 겉이 회백질이고 안쪽은 백질로 보이고, 그 다음에 척수에서는 세포체가 안에 있어요. 안에 있는 그 안쪽의 부분에 수질이 세포체가 있어서 회백질로 보이고, 척수의 겉에는 축삭만 있어서 백질로 보입니다. 회백질로 보이는 이유는 세포체가 축삭에 비해서 조금 더 회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말초신경에서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었는데, 말초신경의 그 활동된 전도 방향이 중추신경 쪽이면 구심성, 중추신경과 멀어지면 원심성 뉴런이라고 한다. 이 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용어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 시험에 나온 거로는 또 말초신경계를 분류할 때 체성신경이냐 자율신경이냐 이렇게 분류할 때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은 체성신경이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를 넣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율신경 중에 이제 교감과 불감을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천수나 뇌에서 나오는 아이는 부교감이고 흉수나 요수에서 나오는 아이는 교감이다. 이거였으면 좋겠어서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심성과 원심성, 특히 원심성 신경의 각각에서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고 걔네들의 수용체가 뭔지는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건 암기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고 잘 맞췄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감신경은 또 제가 그거 말고 교감과 부교감을 비교하는 여러 가지 그 변수들 외워야 된다고 했던 거 다 집어넣었어. 교감신경은 절전이 짧고 저류가 길고, 부교감은 절전이 길고 저류가 짧고, 교감신경 절은 척수의 이렇게 좌우에 대칭으로 존재합니다. 좌우에 대칭으로 존재하고 각각의 절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부교감신경들은 각각 떨어져 있고, 부교감신경은 그 장기까지 가서 절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장기 근처에 있는 특징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서로 반대작용하죠. 이거 기량작용한다고 하고요. 기량작용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 페이지 이 문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냥 해설에 있는 그대로니까 여러분들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 감각들은 안 했기 때문에 슈슈슈슈 넘어가고, 마지막에 우리 근골격계로 넘어가 봅시다. 근육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 보고 맞춰야 되는데, 원통형의 모습이며 근절이 있으며 다액세포로 되어 있으면 골격근, 근절이 있는데 계제판이 있고, 그 다음에 가지 모양 브랜치가 되어 있으면 심장, 그 다음에 끝이 뾰족한 이런 방추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평활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실 골격근만 했습니다. 골격근의 그 수축 기자개들세가 했죠. 아세틸콜린이 나와서 니코틴 수용체에서 활동량이 생겨서 탈분구 때문에 칼슘이 나와서 칼슘 때문에 그 칼슘이 트로포닌 C에 결합해서, 그래서 골격근에서는 트로포닌 C에 칼슘이 결합합니다. 근데 심장근은 말하는데 심장근은 똑같아서 트로포닌 C에 결합하고요. 그 다음에 평활근은 칼모듈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결합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하는 겁니다. 그냥 언급해 드리는 거야. 왜 언급하냐고? 다 안 했는데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서, 골격근만 정확히 아는 게 더 중요한데 그 골격근을 이제 기준으로 나머지들도 좀 비교해서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세 개 모두 다 수축에는 무조건 근육은 칼슘이 필요합니다. 칼슘 모두 필요하고 칼슘 필요한 단백질이 다릅니다. 골격근은 스스로는 수축하지 않아요. 운동 누련에 의해서 수축하고요. 심장근은 원래 혼자도 수축할 수 있죠. 혼자 자율적으로. 근데 교감, 부교감 같은 자율신경에 의해서도 조절받습니다. 평활근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절해. 뭐 전위에서도 수축하고 호르몬에서 수축하고 신경전달 물질에서 수축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절됩니다. 6번은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 6번 빼고는 1, 2, 3, 4, 5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골격근은 백근하고 적근이 있는데 이것 우리 배우지 않았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해부, 골격근의 구조, 이거 알아야 돼요. 공부하시면 되고요. 골격근이 어떻게 수축하는지 아까 말로 쭈르륵 했는데, 운동신경 발달해서 아테콜이 나온다, 니코틴 수용체를 한다, 활동량이 생긴다, 활동량이 T소관을 타고 퍼진다, 그럼 SR에서 칼슘이 나온다, 트로포닌과 결합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때 칼슘이 있을 때 미오신이 ATP랑 있을 때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ADP로 가속원을 되고 ATP가 나가고, 이렇게
미오신의 세 단계 제가 외우라고 수업 시간 했던 거 이것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근절로 봤을 때 근절에서 AM은 일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짧아진다. 이거 6번도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나눠드린 문제 해설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